저는 정말 경찰에 가끔 가다가 보면 굉장히 돌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느낌들이 들어요. 저는 백혜령 씨도 그와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 백혜령 씨가 주장하는 이 사건들 이거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. 뭐냐면은 내가 마약 밀매를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해왔다. 밀술 수사를 해왔는데 이분 이제 경정입니다. 네. 그런데 어느 날 수사 이 세관 직원까지 가담한 대규모 거대한 사건을 내가 지금 파고 있었는데 외압이 와갖고 내가 수사를 못했다.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계엄 자금 마련을 위한 게 아니었나. 뭐 이런 또 판단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지난달 12일이죠. 대통령이 덥석 백혜령의 그렇죠. 손을 잡았습니다.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말 이게 의혹이 하나 남지 않도록 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. 즉 백혜령을 수사시켜라 이 얘기였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이 밀수범들이 증언했던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. 네. 네. 이게 작년 아마 가을쯤 제 기억에는 이제 의혹이 제기돼서 윤석열 정부 때 이미 막 이게 막 그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저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그 민심의 수준, 정보 습득의 수준 뭐 이런 게 굉장히 높다고 느끼는 게 제가 그때쯤에 작년 가을에 이걸 이제 나무위키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들어가서 쭉 봤어요.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린라인은 있지도 않았다 그때. 그다음에 지목됐었던 세관 직원은 그때 연차여서 출근도 하지 않았다. 네. 뭐 택시 잡아줬다고 했는데 그 직원은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. 네.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. 그린라인 부분을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. 그러니까 네. 그 마약 운반책들이 예.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죠. 네. 2명이 이제 여성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세관 직원들이 자기들을 다 영접을 해줬고 마약 갖고 들어가는데 네. 영접을 해줬고 세관 그 공항에 그려져 있는 그린라인을 따라서 자기들을 안내해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. 데리고 나갔다. 네네. 네. 근데 그 당시는 공항에 그린라인이 아직 설치되기 전입니다. 결정적이네요. 네. 요게 사건이 일어난 게 작년에 이제 1월 27일이었는데 2023년 1월 27일이었는데 예. 요 세관에 요 선을 그린 게 4월이랍니다. 그러면 백혜령 경정은 뭘 본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자기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에만 꽂혀서 나머지 모든 진술과 정황들을 다 이제 부정해 버린 거죠. 자기 속에서 다 이제 지워 버린 거죠.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그 세관 직원들 지목됐던 직원들 그 인터뷰를 조선일보에서 했더라고요. 네. 그랬더니 저는 진짜 너무너무 놀랐는데 세관에 사람들 다 여행객들도 지나다니는 데다가 1시간 동안 세워놓고 그 직원들을 네. 그 운반책들을 데리고 와서 현장 검증이랍시고 지목해라. 자기들끼리도 말이 엇갈리니까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. 운반책들이. 그랬더니 백혜령 경정이 그냥 다그치면서 이게 맞지 않냐라고 몰아가고 그동안에 이분들은 계속 서 있고 자기는 얼굴도 처음 본 사람인데 당신이 했다라고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때는 코로나라서 마스크를 또 쓰고 있을 때예요. 근데 그때 한 번 마스크 쓴 얼굴을 보고서 진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지목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자기는 그날 연차라서 출근도 안 했는데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사람들 그 1시간 동안에 세관 직원도 지나가고 여행객도 지나가고 그런데 거기 벌선 것처럼 1시간 동안 거기 서가지고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백혜룡이라는 사람의 이 머릿속의 망상이에요. 제가 볼 때 망상인데 자, 문제는 이 개인의 망상이 경정이나 된 사람이 이 망상에 이 사로잡힌 것도 문제지만 국가의 시스템 전체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장자연 사건 때 그랬고요. 맞습니다. 버닝썬 사건 때 김학기 사건 때 대통령이 나서서 문재인이라는 그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를 막 지시하고 그렇죠.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똑같은 일이 또 좌파에서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. 그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똑같습니다. 제가 볼 때 구조가 똑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팩트는 분명하다. 팩트를 중시하는 게 선진사회이고 법치사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팩트를 부인해버리고 팩트는 부정하고 내 머릿속에 믿고 싶은 거 그런 것만 몰아붙이는 거예요.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목된 이 세관 직원이 그날 출근을 안 했다라는 게 이제 스마트워치 기록으로도 다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
야, 너는 출근을 안 했지만 다른 직원 출입증으로 몰래 출입한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추궁을 아이, 해나가니까 네. 사실 인천 세관 직원이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 밀수범들이랑 공모를 해서 예. 마약범을 빼돌린 사람이 된 거잖아요. 근데 그러면은 이 변호사도 사야 되고 수사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돈 어디서 나오냐? 이거 인천 세관에서 안 대줘요. 개인 돈으로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죠. 몇 천만 원 들었대요 이미 변호사비가. 그럴 것 같아요. 개인이 그냥 다 썼고. 네. 그다음에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다른 사람 출입증 빌려서 그날 네가 들어간 네. 거 아니야?라는 부분은 너무 무식한 소리라는 거죠. 그 다른 사람 출입증을 갖고 들어가면 찍히는 순간에 거기 출입하는 데서 그 사람 얼굴 소속까지 다 나온대요. 맞아요. 나온대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가지고 출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. 네. 이 유엔 국제 마약 기구에서 그 마약범들이 워낙 그 잡혀 들어가면 허위 진술을 많이 한답니다. 맞아요. 왜냐하면 마약범들한테 구속된다라는 건 사형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 금단연생 같은 게 있는 거고, 그리고 이 마약을 유통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묶여버리니까 유통을 못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가 있으니,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을 허위 진술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다는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백희룡 경정과 이 영등포 경찰서가 이 마약범들에 대한 진술을 너무 많이 믿고 그걸 기초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세관 직원들이 마약범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로 그냥 매도해버리고 완전히 잘못된 수사인 거죠. 그리고 거기다 또 대통령까지 받았으니까 모든 행정력들이 다 거기 동원된 것 아닙니까? 완전하게 이거는 오판이다. 대통령이 받은 게 저는 이 문제를 가장 키우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쁘게 만든 사례가 아닌가라는 최악이죠.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. 얘기를 하면서 저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한테도 필요시에 수사 인원을 추가해줘라.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독자적인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, 이 백희룡 씨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검경 합동 수사단이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조직이라고 했나 뭐 네,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합류 안 한다. 네, 합류 안 한다고 선언도 했고,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백혜룡 씨의 주장을 다 공인을 해주면서 백희룡대로 해, 백희룡 뜻대로 해라고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.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. 네. 하나는 그 백혜룡이 말하기를 윤석열, 김건희 당시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 밀수 사업을 벌인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. 네.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공감하는가? 이 부분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용산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. 네. 그다음 두 번째는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라면 지금 이문정이 주물럭거리고 있는 동부지검의 뭐 합동 수사팀이 수사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당장 내란 특검으로 옮아가야 됩니다.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렇죠. 사업이라면서요. 그러네요. 그런데 왜 그걸 내란 특검이 핸들링하지 않나요? 그러네요. 다른 수사는 다 일단 중지시키고 일단 내란 자금 사건 수사부터 해야죠. 근데 이걸 왜 동부지검이 쥐고 있습니까? 내란 특검으로 가야죠. 안 그렇습니까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진짜 예, 그 부분 제가 그렇다면 생각 못했는데. 내란 예. 특검은 이게 이런 주장들이 다 뻘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? 근데 이 지금 이 시나리오를 믿고 있는 사람은 네. 한 명밖에 없어요. 백혜룡 본인밖에 없어요. 이재명 대통령도 믿고 있는 것 같은데. 대통령은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. 그 당시에도 이미 영등포 그 경찰서에서도 이 마약범들의 진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은 백혜룡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나머지 수사팀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검경 합동수사단에 있는데 지난 7월에 그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글을 내부망에도 올린 적이 있었고 네. 그 당시에 이제 그 영등포 경찰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도 그렇고 이건 믿기가 어렵다. 이거 누가 삼척동자가 봐도 사실 의심스러운 얘기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 브리핑할 때 그 내용은 빼라. 세관 직원들이 도왔다는 내용은 빼라. 그건 지극히 당연한 짓이에요. 상식적인 짓이에요. 근데 이제 백혜룡이 이제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게 거기부터거든요. 이게 분명히 연루돼 있는데 나한테 빼라고 외압을
넣었다. 그게 용산에서 넣은 거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머릿속에 네. 시나리오를 그린 그렇죠. 거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이 망상의 망상. 근데 이 망상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가를 먼저 판단을 한 후에 대통령실에서 좀 판단을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도 대통령 좀 신중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. 일단 대통령이 구체적인 누구를 넣어서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청법 8조 위반될 수 있다. 이건 이제 이상권 의원이 이제 지적을 한 그 건데. 위법적 행동입니다. 네, 그 네. 뭐 더 따지고 말 것도 없이 그걸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네.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한 적이 있죠. 그게 이제 우리가 핵심을 짚고 들어가야 되는 네. 건데 왜냐하면은 일선 수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것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당연하죠.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이 직접 발언으로 그 뭐 대변인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그것도 아니에요. 그냥 대통령 워딩이 직접적으로 나온 거거든요. 그럼 이건 유법이죠. 그렇죠. 근데 저는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굉장히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태원 헬로윈 참사 기억나시죠? 그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?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 수사 관련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한 저 마약 단속을 하다가 오히려 저 치안에 공백이 생겼고 이래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당시에 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 누구죠? 누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. 마약 수사 안 해도 되는 수사인데 과잉 수사하고 있다라고 그때 강력히 주장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는 뭔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말로 계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을 밀수하려고 했다라는 황당무계한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는 너무 창피해요, 사실. 네.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인데 이런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막 나라가 막 흔들리고 네. 특검도 사실 3대 특검도 마찬가지거든요. 외환죄 이런 것도 처음부터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내란 특검이라는 게 외환죄부터 수사하겠다 막 이렇게 했었고 나머지 특검들에서도 그 많던 그 의혹들 뭐 뭉게구름처럼 막 피어오르더니 지금 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? 사실 이제 다 이제 그런 저는 비슷한 그 양상 속에 있다고 봐요. 심지어는 원전을 우리의 100년 대계인 원전을 그냥 폐쇄시키고 탈원전으로 가는 것도 이런 식의 그 망상에서 비롯됐잖아. 영화 보고 대통령이. 예.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우리 정부 사회가 때문에. 굉장히 그 양극화되어 있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선진화되고 고도화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너무 허약하다. 팩트에 무지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또 많이 선동되고 흔들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그렇고 천안함 괴담 온갖 그 괴담들 민주당이 만들었었던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이런 비슷한 양상 속에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국민들께서 팩트를 중시하시고 팩트를 찾아가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세관 직원들 5천만 원 쓴 거는 누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? 그러면 보상을 안 해주죠. 아무도 없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문제는 대통령도 이걸 받은 것도 문제고 진보 매체 유튜브들도 지금 뭐 조금만 찾아보니까 이 백혜룡 씨는 뭐 유튜브 채널까지 갖고 있어요. 팩트 체크라고 해서 하면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공유한다거나 이문정 동부지검장의 문제점을 이렇게 뭐 영상으로 만든다거나 네. 본인이 뭔가 진실만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올리거든요. 또 이걸 그렇죠. 받아가지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사람이 참 고지식하지만 예리하고 뛰어난 수사관이라면서 맞장구를 칩니다. 거기다 매불쇼 같은 TV는 이거 진짜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이 계엄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수사한 거, 그러니까 마약을 수입하려고 하는 거 맞다라는 식으로 방송을 해요.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. 그렇죠. 이렇게 팩트가 정말 드러났을 때 최소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쓴 돈도 보상받을 곳도 없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. 이렇게 네. 해서.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. 없습니다. 광우병 때부터 광우병, 천안함, 사드 뭐 등등의 모든 괴담들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든 개인이든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. 참. 백혜룡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해룡 되겠습니다.
요거 하나 했습니다. 해롱 해롱 말고 예, 해롱. 해룡 네. 오늘의 말말말 후보로 바로 올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 수사권 박탈, 검수완박 이러면서 경찰에 정말 어떻게 하면 힘을 실어줄까 요런 저는 노림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이 실제의 능력을 벗어나갖고 힘을 몰아주기 시작할 때 저는 이런 사고는 정말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경찰관들 많은 경찰관들 입장에서도 되게 네. 창피한 일일 것 같아요. 네. 저 사람 하나 때문에 경찰의 그렇죠. 전반적인 평가가 당연합니다. 절하되는 것도. 예. 저는 왜 우리나라가 검찰과 경찰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서로 보완도 하고 네.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고 맞아요. 또 각자 가진 역량들이 또 각자의 그 분야에서 차별성이 있단 말입니다. 네. 그러면 경찰은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또 치안 지키고 또 검사는 똑똑한 분들이니까 전체적인 판을 보면서 보안 뭐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치안이 좋은 나라로 유지가 돼 왔던 건데 네. 그거를 마치 한쪽만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너네는 기소만 해 공소유지만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하니까 그러면 저는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검경 검찰 경찰에 힘을 실어주려다 보니까 네.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때 그 이태원 할로윈 사건 때 이 마약 수사 때문에 이 큰 사고가 더 커졌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황운하 의원 당시 의원이었다. 황운하 의원, 이렇게 그렇구나. 우리 시청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네 기억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이태원 할로윈 그 즐기겠다고 몇 년째 많이 가봤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방치돼 왔던 거예요. 맞아요. 네, 근데 마침 또 그날 좁은 골목에서 밀렸는데 그 젊은 누군가가 막 밀어 하면서 그 사람들을 더 압박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지.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뭐 대통령실을 이전했다고 해가지고 사고 난 건 아닙니다. 터무니없죠.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네. 제가 이게 욕을 먹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네.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안전대책도 없었고 사실상 그리고 공연법 내지는 재난안전법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제도상 그 야외에서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 관리를 못했던 것이지 네. 그게 뭐 굳이 윤석열 정부의 무슨 어떤 행정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. 이건 민주당이 선동일 뿐이에요. 네.